안녕하십니까. 한국보험금융 체험에셋의 오세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요즘에 핫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상을 보고 한번 보험 설계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우, 아빠 봐봐. 영우가 지금 5살인데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하셨죠? 예.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영우는 자폐성 장애인 것 같습니다. 예? 우영우 변호사가 어린 시절 자폐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린이 보험 통해서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 같은 게 뭐 따로 있나요? 최근에는 8대 장애 진단비라고 해서 자폐 진단을 받게 되면은 진단금이 나오는 그런 담보들이 있죠. 아직도 이제 뭐 특정 담보 같은 경우 3대 장애 진단, 4대 장애 진단 이런 데는 자폐 장애가 없어요. 그런 약관상이라든지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상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선천성 자폐는 인정이 좀 안 되고 후천적으로 언어 발달이 늦다 이런 걸로 해서 코드가 좀 다르게 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담보들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뭐야 이 스물알로마! 그 우영우의 집주인과 우영우 아버지와의 몸싸움, 이렇게 폭력 사태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좀 어떤 담보들이 있으면 보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요, 우영우의 아버지가 맞으면서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맞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상해를 인정을 받으려면 쌍방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폭행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상해에 대한 담보는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볼에 지금 상처가 났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실비 정도, 근데 만약에 팔이 부러져 골절, 이 골절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골절 수술비, 깁스를 통깁스를 해야 된다고, 깁스비, 만약에 폭행을 당했는데 뜨거운 불이나 이런 데 화상까지 입었다면 화상 진단비도 받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상해로 관련된 담보들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다 받을 수 있다. 입원하면 상해 입원비, 간병에 있었다면 간병비까지 그러한 부분들 받을 수 있고요.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어떤 회사들은 강력범죄의 피해 담보가 있어요. 폭행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면 그 진단금도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우영우의 아버지께서 주먹을 들어서 한 대 쳤다! 쌍방과실이 되면 못 받는 겁니다. 실비도 못 받는 거죠? 그거는 진짜 자백 처리하셔야 되겠죠. 결국 남편은 뇌출혈로 전치 12주,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다리미로 때려버리는. 근데 이렇게 가족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외상성 뇌출혈 담보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이 아니고 남남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사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이제 보험 수익자로 들어가 있거나 뭐 계약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를 해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이제 모든 것들이 조사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가족 상해권은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험금 목적으로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할머니 사정이 딱해. 본인도 70 노인이라 여기저기 아플 텐데 80 먹은 치매 남편 병수발까지 들고. 만약에 치매 보험이 있었다면 이거는 그 다리미에 맞은 여부와 상관없이 치매 진단 받은 당시에 진단금이 나오는 거죠. 치매가 그 전에 있었나요? 그 전에 있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할머니가 도저히 못 참고 어떻게 보면 다리미로 때려버린. 치매 때문에 다리미로 때렸다고요? 의처증 증상 때문에 그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치매 증상 중 하나의 의처증이? 네, 그렇죠. 때리기 직전 상황을 보면은 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하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소파에 와서 눕다가 택배기사 오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미 할아버지는 치매 상태인 거죠. 완전히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상태는 아니고 증상을 보니까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 사이쯤 될 것 같다라고. 치매를 매기는 척도 중에 CDR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증 치매는 1점, 중등도 치매 2점, 그리고 중증 치매 3점. 중증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못 알아보는 거죠. 제멋대로 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사이쯤 되는 것 같다. 그럼 2점 중등도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받게 되겠죠. 민법 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상속 못 받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사망보험금에도 해당이 됩니까? 아까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약관 내용이 생긴 이유가 친족 가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모 씨 사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사고사로 꾸밀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왜 이런 조항들이 생겼느냐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힘이 없잖아요. 사망보험금에서 고의적으로 죽이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특정 나이 이상 되기 전까지는 아예 가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로 막아놓은 장치도 있고요. 약관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할아버지 배우자잖아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아버지가 수익자이더라도 무조건 상속인한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속인에 본인이 속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되는데 그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를 죽인 거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제3자한테 가거나. 박규식 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 확신하십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식의 치료 기록과 부검 자료를 토대로 박규식의 병명과 사인이 질병에 의한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진단한 의학 전문가 3인의 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죠. 쓰러진 원인이 외상성이 아니라 질병성이다. 바뀌는 그 시점이거든요. 코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바뀌게 되면서 이미 외상성 뇌출혈로는 보험금을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가족상해로 이때 질병성 뇌출혈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코드가 달라지니까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뭐 부검을 통해서 질병성 뇌출혈이다 라고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면 뇌출혈 진단금 있으면 받는 거죠. 이 전 장면에서 할아버지께서 법정 진술을 하고 돌아가다가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질병성 뇌출혈로 인정이 되는 이 시점부터 그러면 그 사망은 질병 사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질병성 뇌출혈이 왔는데 법원에 와서 열내고 하다 보니까 질병이 더 악화가 돼서 사망했다면 질병 사망으로 가시게 되는 거고 만약에 호송 중에 몸부림치다가 또 어디 부딪혀서 상해성으로 출혈이 악화돼서 죽었다. 직접적인 용인데 상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그냥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질병이 더 악화가 돼서 결국에 돌아가셨다. 질병 사망으로 가게 됐죠.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처음에 이게 뭔가 싶다가 확 끌어들이는 게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이걸 또 보험 설계사의 시점으로 또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내 고객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공감도 되기도 하고 드라마를 드라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